그 괄호 1번, 괄호 2번 있나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왜 어떤 거요? 그냥 두개 단어하는 아, 하나만. 1점 주세요, 1점. 이거 5개면 되나요? 더 안 해도 되겠어요? 합시다. 이거 하고 갈 때 답안지만 주고 가시면 돼요. 아, 이게 그 초코에몽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예전에 그게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뭘 사서 하다가 다른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 막 그 게임할 때 많이 먹었던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8번. 좋아합시다. 8번 어디지? 여기. 그지, 이거 은근 짜증난다니까. 이거 밀도함수 은근 짜증나요 진짜. 이게 절대로 인테그랄 이야기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약간 닮음을 사용한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가셔야 돼. 이거는 닮음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딱 보니까 대칭이야. 그럼 여기 0 대입하니까 2K니까 이렇게 2K라고 써서 이쪽 이렇게 내려가고 저쪽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밑은 안 내려갈 거거든요. 여기가 2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의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그냥 써야 돼. 어차피 x제곱으로 확률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약간 고전적인 수법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한쪽 구에서 2배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약간 얘는 이렇단 말이야. 닮음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랑 저기 있는 저만큼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을 이룰 거거든. 근데 1대 2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1대 4예요. 여기를 S라고 하면 여기가 3S가 돼요. 3S. 전체가 4S가 돼요. 여기가 3S고 여기가 S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다 더하면 1이니까 8S가 1인데 S는 8분의 1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6S니까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돼. 그게 답입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아니면 인테그랄 쓰셔야 돼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K가 얼마인지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요.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는 이게 1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1이니까 얘가 4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다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라지니까 K는 4분의 1이다라는 걸 쓰고,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좀 쓴다고 하면 뭐 정확히 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절반이니까 4분의 1일 거니까 그걸 가지고 쓰면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냥 닮음을 웬만하면 쓰세요. 그러니까 그거 쓰는 일이 되게 많을 거야.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나오면 1차거든요. 어차피 나오면 이제 1차라는 게 그냥 진짜 1차함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선에 관한 어떤 넓이를 구하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거의 대부분 많이 닮음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11번. 내가 니은 조심하라 그랬지. 배반이면 종속이에요. 배반이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한다는 얘기잖아. 누군가 뭘 하면 내가 안 하는 거야. 개빡쳐가지고. 그럼 걔는 종속인 거잖아. 약간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속이면 무조건 그거예요. 배반이 무조건 종속이야. 왜냐면 그 독립이 될 거면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면 그거야.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면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이 뭔가 어떤 사건이 있다고 쳤을 때 각각의 사건이 지금 다 0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확률이 기본적으로 뭐 일어나긴 한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끼리는 이렇게 확률을 곱했을 때 절대로 0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배반의 교집합이 0인 거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A, B가 배반일 때 무조건 종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독립하고 배반하고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그냥 5초 컷이죠. 5초 컷. 5초 컷. 근데 독립 같은 경우는 뭐냐, 이쪽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 집 가족여행 가는 날에 옆집 부부싸움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야! 이러면서 그죠?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반인 거고요. 배반.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니? 이게 꼭 독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독립이면 이거야. 독립이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독립도 되고 다른 것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립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봐야 돼. 그렇죠? 이게 무조건 독립 아니다, 얘들아. 그럼 안 돼. 이게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배반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5초, 5 세컨드, 그죠? 근데 얘는 약간 한 1분 정도 걸릴 거라니까. 이걸 만약에 판단을 할 거.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가 이게 독립이라는 얘기야. A, B가 독립. 기억이 A, B가 그냥 독립이라는 얘기를 기억한 건데 이거면 무조건 다른 것도 다 독립이야. 그러니까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고 그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 다 독립. 이렇게 기억도 맞다.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 그러니까 디귿을 봤을 때 디귿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B네. 조건부는 이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가 축소되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꾸물이에요. A 교집합. 자 이거 하고 이꼴. 얘는 PA 여집합 이렇게 돼. A 여집합. 보내. 여기는 P 해놓고 B A 여집합 교집합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얘를 PA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귀찮아요. 그냥 1 빼기 PA로 하려고 이렇게 쓰지. 얘를. 그래서 넘겨요. 그럼 얘는 P 쓰고 A 교집합 이꼴 PA가 되고 P 쓰고 A 여집합 교집합 B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얘만 남겨서 P 쓰고 A 교집합 B라고 쓰고 그럼 얘가 똑같이 PA가 존재하니까 그럼 얘는 PA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묶어주면 이쪽은 PA 교집합 B랑 플러스 P 쓰고 A 여집합 교집합 B죠. 이렇게. 그럼 B 차집합 A에서 A 교집합 B를 채우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뭐냐면 P 쓰고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A가 있고 또 B가 있는데 B 차집합 A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채웠으니까 PB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는 건 PA 교집합 B라는 게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그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AB가 독립이다가 맞다. 아니야. 디귿도 맞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 학교 문제가 그냥 진짜 나올 수 있는 문제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기출 위주로 나왔어. 기출 위주로 그냥 그 수능 기출 위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거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 플러스 잠깐 저런 식으로 약간 증명하는 거 조금만 더 더해주시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와서 그다음에 17번. 17번. 자. 문제가 뭐냐? 어느 공기죠? 아니 그러니까 오타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오타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향수 한 개 무게는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거 풀 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한 세트로 판매하는데 한정되는 것이 개수 17번. 어쩐지 이거 저걸 했는데 왜 질문해주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냥 그건가 그러면? 아 이하이면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인데 어쨌든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아 짜증나. 미안해. 자 이거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냥 되게 두 문장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584g 이상 616g 이하이면 정품으로 판정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근데 잠깐만 6826이 어떻게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만 개 중에서 향초를 10,000개를 했나 봐요. 10,000개 중에서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의 개수. 요걸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개 세트.
왜냐면 그래야지 뭐 이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마 확률 가지고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확률 가지고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x 쓰고 n 쓰고 150,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4개씩 한 세트니까 n이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x 바가 되고 얘는 n이 되는데 150,만 이쪽은 2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4개의 무게니까 걔는 다 더한 거니까 얘는 반으로 나누라, 4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면은 584를 4로 나누면 100 쓰고요. 46이요. 이래놓고 x 반. 이게 평균이 되겠죠. 평균. 616이니까 4로 나누면 100이고 50이고 4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네? 4의 제곱, 4의 제곱구나. 깜짝이야. n이 3. n이 3을 루트의 분의 시그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1시그마 1시그마니까 이쪽은 0.681이죠. 0.681. 그래서 이쪽은 10,000개 중에서 이제 이게 정품으로 환영되는 것은 6,826개라고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그랬어요. 하나가 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 이거 하나 얻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나름 애들이 잘 못 풀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그래서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똑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19번. 0, 1, 2, 3, 4 중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15장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는데 4번 반복해서 확인한 4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x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 가지고 보는 게 y잖아요. 이게 y라고 할게요. 뭐 y라고 하든 뭐 z라고 하든 k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렇게 돼요. 4 쓰고 여기 총합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나와 있는 기출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때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뭔가 변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의 비슷한 형태일 거야. 그러니까 나중 되면 거의 외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마 올해 뭔가 다른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해 그러니까 팍통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나오면 잘 보시면 좋아요. 3학년 거. 팍통 뒤에 있는 거. 그 중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랑 약간 연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보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y를 4개를 뽑으래. 그럼 y1이 있고 y2가 있고 y3이 있고 y4가 있는 이걸 다 더하는 걸 x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이걸 가지고 뭐냐면 4로 나눈 게 y 바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y 바. 이걸 가지고 y 바라. 이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를 싹 다 더하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럼 얘가 결국은 x가 되는 거지만 그럼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퀄 4y 바라.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는 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vx라고 했어요. vx. v 쓰고 4y 바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제곱배로 빠져나올 거니까 16 곱하기 v 얘는 뭐냐면 y 바 이렇게 되는 거죠. vy라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 16이 되고 여기 n이 4였잖아. n이 4.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제곱을 그냥 vy라고 쓰면 되니까 결론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y에서 뭔가를 쓰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얘는 4 쓰고 vy다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그 EX 같은 경우도 뭐냐면 2 쓰고 4Y 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4배 쓰고 2Y 바다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얘가 뭐냐면 이쪽은 그냥 4배 쓰고 2Y랑 똑같아요. 이런 변화가 생겨난다. 그럼 결국은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Y에 관한 거를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게 3분의 28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므로 이 Y라고 하는 걸 썼을 때 이쪽에는 그냥 3분의 7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만약에 얻어낸다고 치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4 곱하기 B와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니까 이걸 얻어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확률도 그러니까 그 평균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가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얼만큼의 어떤 확률의 배수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볼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몰라. 나 A라고 줄게. 원래 P라고 주려고 그랬는데 P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A라고 줄게. A야. 근데 여기서 0일 때 그 x가 0일 때라는 건 0만 4번 나오고요. 0만 4번. 0만 4번.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건 이거 전체 다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니까 얘만 4번 나온 거라서 이쪽은 A4승이야. A4승. A4승. 그럼 또 16이라는 거니까 극과 극이야. 16은 얘만 4번 나오는 거야. 4, 4, 4, 4, 16.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쪽을 내가 만약에 뭐 B다라고 하면 B의 4승이 되겠지. 근데 거기에 지금 256분의 1을 썼다는 얘기니까 256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4의 4승이고 4분의 1의 4승.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 얘네 똑같다. 그럼 다 4승이니까 A 이퀄 4분의 1 B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 A 이퀄 4분의 1 B 이렇게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그냥 이쪽은 넘기면 4A 4A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원래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대신에 단이라고 써져 있어.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5가 되는 카드끼리 개수가 같다는 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같으니까 15개 중에 몇 개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똑같다는 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4랑 1이랑 더한 게 똑같으니까 5니까 5. 이거 4예요. 4랑 1 더한 게 5니까 이게 확률이 똑같다. 그럼 2랑 3 더한 게 5니까 확률이 똑같다라고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 더한 게 1이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줘도 될 것 같으면 B라고 쓸 때 귀찮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B를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너무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써도 1 빼기 9A잖아. 얘를 반으로 나누는 게 여기 두 개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뭘 쓰는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그냥 왠지 복잡해 보이면 이렇게 썼거든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이거. 왜냐면 어차피 다 더한 게 1일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이거 다 더하면 9A 플러스 2B는 1이다라고 하나 쓸 거예요. 왜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평균이 3분의 7이라는 걸 이용할 거니까 그럼 이걸 다 긁으면 3분의 7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 긁으면. 그럼 여기는 4A에 16A니까 20A가 될 거고 플러스 2B에 3B니까 5B가 될 거고 얘가 3분의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뭐 쓸 거니까 이걸 그 10B로 그 쓰면 10B로 쓰니까 5배 안 되니까 45A 플러스 10B가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하면 되니까 40A 플러스 10B 얘는 3분의 14다 3분의 14. 그래서 여기서 빼니까 5A가 얘는 3분의 1이 돼요. 그러므로 A는 15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15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는 15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15분의 4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다 더한 게 15분의 9잖아. 그럼 15분의 6이 남았으니까 이쪽은 15분의 3씩 남아. 15분의 3, 15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끝났다 되는 거죠.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 했어요. 이제 어차피 이건 구했고, 그럼 분산을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이쪽은 4배라고 하고 제평평제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마이너스 9분의 49를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제곱할 거니까 0하고 1하고 4하고 9하고 16.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15분의 2 되고 0 필요 없고 여기는 4 더하기 12 더하기 27 더하기 64가 된다. 자 68에 80에 107 15분의 100 15분의 1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40 복잡하니? 아씨 45분의 3 곱하니까 321 마이너스 5니까 245 그러면은 45분의 76 곱하기 4 끝까지 그거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280에 24니까 304 나누기 45 340 있는? 있어. 씨. 나 왼쪽 보고 깜짝 놀랐네. 300이 나와서 어떻게 뭐 이랬는데
349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했다. 야. 이거 솔직히 남들 틀려도 우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약간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형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되긴 해.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있잖아. 그게 획수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포인트지 않을까 요거. 요 정도 알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이거 바꾸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좀 잘 알아보세요. 올해 약간 그 뭐라 그러니까 아마 근데 어차피 올해를 맞춰 끝일 거 아니야. 올해 말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약간 이걸 까먹었을 수 있는데 불안하긴 한다. 하여튼 그래요. 나오면 기억 좀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트윈스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그 선생님이 내신 거 같거든요. 약간 수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 있어. 그 중3분. 내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낸 거 같아. 한번 넘겨볼까? 근데 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은 그냥 되게 빨리 풀 것 같아. 전구 7개가 연결돼 있대.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나오는 게 3분의 1래. 근데 불빛의 색이 변화된 횟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게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나요. 자, 이게 결국은 우리의 그 변수가 우리 친구 변수가 불빛 변화 횟수 아니에요. 불빛이 변화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너 좋아하는 색깔이 빨파 노 중에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파란색. 그래. 파란색이 처음 나왔다? 불빛이 변화한다는 게 뭘까? 다른 색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되게 어이없다? 진짜 개빡쳐. 야, 이거 되게 있어 보이게 해놨잖아. 이거 몇 점이야? 이거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한 7점 이상은 되겠지. 이렇게 바꿔볼까? 다른 색 나오는 횟수 이거다? 그 끝이다? 그럼 문제가 끝난다? 그럼 생각해봐라. 이 7개가 있잖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7개가 있으니까 7번 시도하겠네? 라고 하는 수가 망하는 거야. 다 풀어놓고 바뀌는 건 몇 번 바뀌어? 바뀔 수 있는 거 몇 번 바뀔 수 있어? 6번. 그래서 그 나온 횟수를 정확히 x래매. 그럼 x가 땡큐 x야. 이항분표야. 6번 시도해서 3분의 2가 됐어. 더럽게 복잡했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이 x는 그냥 긁으시면 돼요. 4. vx는 3분의 4. 답이야. 6배에서 3 더하시면 27이고요. 36배 하면 48이 끝이야. 그래서 약간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선생님이 낸 문제예요. 약간 알면 틀리고 모르면 망한다 이거. 그래서 그냥 이 다른 말 있잖아. 그래서 엄마 5만 원만 갖고 있잖아. 기체부 기량만큼 하시면 가고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그지 같은데 이렇게 풀면 쉬워지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포커스는 19번이에요. 내가 이걸 낸 이유는 19번이 보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했어요. 중간 어차피 이동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중상부 문제들만 정확히 잘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는 꽤 그걸 거야.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게 결국은 이항분포 나오는 거잖아. 이항정리.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는데 그게 범위의 확률이 나왔으니까 이건 정규분포까지 근사를 시켜야 된다까지 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지. 15번. 그래서 아마 이제 얘를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좀 보일 거라는 얘기 다시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좀쉴 거야. 하여튼 그래요. 일찍 끝내지 뭐냐 오늘 그러면. 어쨌든 고생하셨고 혹시 뭐 문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도 되니까 다른 과목이 뭐 영어 이런 거 말고 꼬부랑 이런 거 말고 그 수학 있잖아. 거기에 대한 거는 뭐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어쨌든 2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학종 잘 보시길 바래요. 딱히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보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른 그 색깔 나올 확률이 각각 몇 분의 1이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파란색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른 색이 나올 거면 빨간색 또는 노란색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3분의 얼마?
그렇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기서 다른 색이 나왔다고 쳐. 만약에 여기서 노란색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도 만약에 바뀔 거면 노란색 빼고 나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분의 얼마? 그렇지. 무조건 바뀔 거면 다른 색 나올 거면 무조건 3분의 1. 그렇게 돼. 질문할 거 혹시 있으면 오늘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말고 딴 날 있을 것 같으면 화요일 날 아무 때 그 뭐지? 1시부터 그 6시 사이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알겠죠? 1시, 6시 사이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질문할 거 있으면 화요일 날.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맞다. 걱정했지. 뭔가 좀 애매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제 건 안 했는데. 가봤지가 없어.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지금 가야지. 이게 지금 거죠? 아니면은 이걸 지금 있거든요. 가요. 왜 아까 가요? 아니면 점수만 써줄래요? 아니면 틀린 거랑 점수만 써주세요. 틀린 거. 체크만 할게. 체크만 할게. 모르겠어요? 이게 1부터 3까지잖아요.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3일 수도 있겠죠? Z까지. 근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대칭이잖아. Z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어. Z니까.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네네네네. 예. 역추적한다고 어떻게 역추적하나요? 예. 네네네. 그게 안 되는 게 S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아마 너가 예측한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시그마 X 바라는 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표본 평균들을 엄청나게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쓴 거고요. 표본 표준 편차랑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그때의 표준 편차일 뿐이에요. 표준 편차긴 하죠. 표본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 이거요? 이거는 그 우리가 x 바를 뽑잖아. x 바가 나오잖아. x 바가 나온다는 게 이 어떤 집단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첫 번째 집단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S1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바가 있을까? x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그 표본 집단 내에 그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 있잖아. 그거를 S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S2라는 집단이 있으면 여기도 X 바가 있고 X 제곱이 있고 X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S3이 있으면 이게 수천 가지가 이렇게 있어. S1000이 있어. 그럼 여기 X 바가 1000개 나올 거 아니야. 그 X 바 1000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거라고 한다. 근데 얘는 그냥 이 집단의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가 이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랑 쟤랑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A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썼잖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썼잖아. 그러니까 그때 시그마라는 게 이게 모 표준 편차잖아요. 얘는 모집단 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 생각해 모집단을 알 거면 굳이 우리가 추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따지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S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
S로 대체해도 된다 약속을 한 거지. 이게 얘랑 원래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건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얘를 추정하고 이제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진짜로 모집단의 정보가 있어. 내가 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사가 내가 잘한 조사인지 아닌 조사인지 알기 위해서 이미 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여기서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해서 그냥 약간 대략적인 걸 판단한다는 거죠. 저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바에 그러니까 이 x 바 1000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x 바 이 시그마 x 바라고 한 거기 때문에 루트n분의 시그마라고 한 거니까 걔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측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시그마를 모르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대체를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원래는 다른 건데. 그죠? 원래 다른 건데 이거 구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집단 내에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나왔을 거니까 아예 관련이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한 거.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 표준편차 하나만 나오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써요? 신뢰도가 나왔는데 표준차 나오면 그냥 저렇게 쓰면 돼요. 그거 하나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표준편차를 그러니까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얘는 뭐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죠? 근데 왜 우리끼리 인식주의였잖아요. 그리고 x 바 물결 n이 안 돼요 절대. 내가 일회성 이벤트라서 절대 n은 이런 분포가 안 나온다 했잖아. 이게 일회성 이벤트라 300,50제곱이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적어요? 어떤 거? 그래서 그냥 얘가 얘는 그냥 이거야. 그냥 x 바 플러스 a 이거부터 이쪽은 n 값이 x 바 빼기 a에 분배한다라고 쓰면 돼. 그래서 x 바가 300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니? 뭐 그냥 지금 s가 아까 50이었죠? 이렇게 그냥 쓰세요. 이게 분포를 쓰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된다고 했던 게 그래서 헷갈려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얘는 이렇게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요? 어떤 거? 물결. 이항 분포를 따르거나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쓰죠.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n, p잖아요. 이럴 때 쓰고요.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때 얘는 n,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정기분포고 지금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아니 이거 위에. 이거요? 이건 분포가 아니라니까요. 아. 분포라는 거는 변수가 있고 함수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돼. 얘는 지금 1000개를 뽑았을 때 분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여러 가지 함수 관계, 함수 관계. 확률에 대한 함수 관계.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을 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y 값들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한 번 뽑으면 돼. 한 번 뽑으면 돼. 함수 관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계속 이 x 바라는 게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다른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올 확률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한 번 뽑아가지고 뭐 하나 딱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외우는 거지, 공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쵸, 정규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분포가 아니라 그냥. 그쵸, 그쵸, 실내성. 신뢰도가 나오는 순간 일회성이 되죠. 신뢰 구간 이런 게 나오는 순간. 그러면 실내 그거 나오면은 이렇게 쓰면 다 안 되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써.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게 되게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몇몇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회성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그렸던 이유가 그거야. 그 실내 상수 있잖아. 그게 z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 사이라고 이야기할 거면 x 바 빼기 a부터 x 바 플러스 a까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쳤을 때 그 확률을 만족하는 z값 있잖아. z값을 구하려고 해서 이렇게 쓴 거지. 얘가 이루는 분포는 아니라는 얘기야. 얘가 이루는 분포는 아니고 그냥 그 z값이 1.96일 때 이 넓이가 0.95였으니까 95%를 만족하는 z값이 1.96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저거랑 되게 헷갈려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그 확률을 만족하는 z 값을 얻기 위한 거고 쟤는 그냥 일회성이 되는 거야. 저거부터 저거 사이로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야. 그냥 얘도 얘인데 그냥 우리가 조사할 건 x 반환이 딱 하나는 x 한 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뭐 한 100명을 조사했어. 평균 키가 180이 나왔어.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 평균 키는 180이라고 뭐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얘는 뭘로 표현한다는 범위로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N은 X가 X 바가 아니라 아니죠. 근데 제가 X 바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x 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모평균이죠. 네.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표본 평균이고.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무슨 측한다는 거야? 예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x 바 빼기 a부터 x 바 플러스 a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이 이렇게 맞았다라는 게 이 x 바 빼기 a하고 x 바 플러스 a 사이에 이렇게 정가운데 x 바가 있거든요. 근데 m 값은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근데 예측은 맞은 거야. 여기 있어도 예측은 맞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거랑 평균이 m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얘랑 얘 사이에 m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맞을 확률이 95%라는 게 신뢰도가 95%라는 얘기예요. 맞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 안에 m값이 들어가는 확률.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m이랑 x만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고요. 이쪽은 표본 딱 한 개 있죠. 거기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00개 이상 모으면 x 바에 대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이거를 네. 어떤 거요? 90P나 8분의 1 하고 네. 사례배수 보면은 A 비율가 되고 사례배수 아니면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안 되죠? 원점인 A랑 B가 원점이 있습니다. 예. 3의 배수면 A는 0,1, B는 0,1. 예. 그래서 이거 뭐지 내분적 P는 이거고 그래서 X가 3. 근데 90번 반복을 했는데 그럼 이게 여기서 2,0만 되는 게 아니라 2,0에서 4,0도 될 거고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분점이 딱 3분의 2,0이 되는 거는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 횟수를 말해가지고 그렇죠. 횟수를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횟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횟수에 따라서 그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구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좀 잘 둬야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계속 이게 위치가 바뀔 거고 그 바뀐 위치에서 또 이제 2,0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게 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재밌어요. 예예. Y 바가 예. 왜 4분의 A Y가 돼요? y 바가 무슨 평균이었죠? 표본 평균이죠. 네. 전체 4개를 뽑았잖아요. 4개를 뽑아서 이렇게 했죠. 그게 살아나왔죠. 그게 표본 평균. 아니 네. 그 V Y 바가 왜 네. 4분의 V Y예요? 네? 그 분산이라고 아까 그 표본 평균의 분산 있잖아.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시그마 x 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였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n분의 시그마죠. N이 어디 있어요? 아. 4개. 아. 4개. 그죠?